책은 110쪽에서부터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주말 보강은 지금 현재 시간표가 확정이 났는데 아마 이 시간표에서 안 바뀔 것 같기는 한데 요때로 알고 있으면 되거든. 너네는 요때로 알고 있으면 되거든요. 태연이는 일요일날 뭐 바빠가지고 그치? 너는 뭐 할 수 없어서 너는 매주 화요일마다 일찍 오기로 했고 너는 화요일마다 7시 반까지 그래서 무조건 와야 돼 이제. 알았지? 그리고 지원이랑 그 소연이는 일단은 매주 일요일날 최종적으로 결정된 시간표는 이거 단톡방에 다시 한번 올려줄게요. 알았지? 단톡방에 올려줄 건데 그 저번 주에 했던 패턴이랑 똑같아. 저번 주에 했던 패턴이랑은 완벽하게 똑같이 갈 거야. 그래서 기출시험 보고 그 다음에 나는 그거 분석해주고 그 분석한 걸 바탕으로 해서 너네 오답노트 쓰고 가고 변형 문제 만들고 변형 문제 받아가고 됐죠? 그렇게 해서 가는데 시간이 많이 앞당겨져서 여러분들이 아마 몇 시부터 하게 될 거냐면 여러분들이 11시부터 할 거예요. 교회 없지? 기독교 신자 아니시죠? 예수님 안 믿지? 예수님? 예수님 믿으면은 바꿔줘야 되니까. 그래서 11시에 시작을 해서, 일단 끝나는 시간은 잠정적으로는 몇 시냐면, 잠정적으로는 1시. 1시 정확하게 몇 시냐면, 1시 20분일 거예요. 정확하게 끝나는 시간은. 됐죠? 1시 20분이 정확하게 끝나는 시간일 텐데, 이 1시 20분보다 뒤에 더 갈 수는 있어. 여러분들 오답노트 쓰고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오답노트를 써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그때는 어디서 하면 되냐면 저기 밖에 로비 있을 겁니다. 저기 로비에서 어차피 중학생들 여기서 다 싹 다 자습을 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빈 강의실 있다면 빈 강의실에서 쓰고 가라고 하겠지만 강의실이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 지금 정규 1등 프로젝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규 1등 프로젝트 때문에 강의실이 없을 수 있으므로 그런 경우일 때는 저기 로비에서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아마 되게 조용할 거예요. 일요일은. 너네가 저번 주에 봐서 알겠지만 일단 겁나 조용할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다 조용히 공부하고 있을 거니까 아마 어디서 니네가 공부를 하든 크게 막 구애받지는 않을 거야. 거슬리네? 애들 왔다 갔다 거리는 게 신경 쓰이네? 그러면은 나한테 이르세요. 누가 너무 왔다 갔다 거려서 굉장히 별로입니다. 라고 얘기하세요. 그럼 내가 원장님께 바로 꼬질러가지고 어떻게든 조치를 해드릴게요. 내가 직접 조질 수는 없고 원장님께 바로 꼬지르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원장님께 빠르르 달려가가지고 내가 톡새가 되어드릴게요. 그러니까 너네가 만약에 여기 있는 로비에서 하는데 아마 로비가 될 가능성이 클 것 같아. 로비 아니면 여기 옆에 703호인데 왜냐면 703호는 비더라고. 일요일마다 잘 안 하시더라고, 보강을, 항상. 그래서 703호가 빌 가능성이 클 것 같기는 한데, 혹시 모르니까. 됐죠? 그래서 안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전제 하에 로비에서 진행을 한다. 근데 어차피 저렇게 중학생도 왔다 갔다 거려도 한두 명 왔다 갔다 거릴 거고, 저기 족보다금 뽑는 애들 몇 명 왔다 갔다 하는 게 끝일 거니까, 아마 너네가 크게 거슬리진 않을 거야. 그리고 전체적으로 로비엔 원장님이 항상 상주에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항상 저기 지금 데스크에 앉아 계시는 것처럼 항상 원장님께서 계실 거니까 그냥 겁나 조용한 분위기에서 공부를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우리 학원에서 단연컨대 제일 좋은 의자는 로비 의자예요. 저기 로비 책상에 있는 의자가 제일 편해요. 제일 편한 의자들 다 저기다 깔아놨더라고, 로비에다가. 니네 집에 있는 그 회전형 의자도 있고요. 내 의자도 있고요. 되게 전반적으로 폭신폭신한 의자들이 다 로비에 깔려 있어요. 다만 저기 회전 책상만 안 쓰면 돼. 저기 회전형 책상은 약간 좀 그래. 그러니까 저기만 아니면 되거든. 그러니까 저기 앞에 여기 지금 애들 중학생도 앉아있는 저 자리에서 아마 하게 될 건데 그렇게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너네를 내가 오후로 보내려 했더니 중학생들 중에 이 시간이 안 되는 애들이 있대. 그래가지고 다른 거 학원 영어 보강 때문에 안 되는 애들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너네가 이 시간에 차지하게 되었다. 이렇게 알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너네가 차지하게 됐고 아마 저 시간표에서 안 바뀔 거예요. 지금 내가 다른 학원까지 싹 다 지금 이제 확정을 지은 시간표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중간고사 끝날 때까지는 계속 저 시간표를 할 거고 지원이는 너는 시험이 남들보다 좀 더 길잖아. 시험이 좀 더 길잖아. 대비 기간이 많이 남았잖아. 근데 위로를 하나 해주자면 너랑 똑같은 날짜에 보는 애가 내가 가르치고 있는 다른 학원에 있어요. 똑같이 고1입니다. 걔는 너보다 심지어 하루 더 늦게 봐요. 걔를 보면서 위안을 삼으세요. 물론 걔는 특성화지만 특성화고들이 다 전반적으로 늦게 보더라고 이번에.
특성화고들이 다 5월 13일, 14일, 15일 이때 보더라고 다. 그러니까 왜 나만 그래 하지 말고 왜 가정고만 그래 하고 엉엉엉 거리지 말고 그럴 때마다 아 맞다 저 사람이 가르치고 있는 다른 애도 똑같다 그랬지 이 생각을 하면서 위안을 버티세요. 참고로 나는 그래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아마 얘네 시험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 너 그때 일요일 보강 시간표는 굉장히 여유가 많을 거거든요. 다른 학원도 똑같이 너네랑 똑같이 끝나 거의 다. 그래서 거의 다 똑같이 끝나기 때문에 그때 한 1, 2주 정도는 내가 일요일날 되게 늦게 잡아줄 거예요. 알겠지? 아마 한두 번 정도일 것 같은데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그리고 태연이랑 소연이는 4월 30날 시험이 끝나죠? 그럼 4월 29일날 끝나? 아 그럼 5월 1일날 끝나? 그럼 너는 어차피 안 올 거고 태연이 올 거야? 4월 30일날? 보통 다 저렇게 생각하죠. 오지 말라고 하는 얘기예요. 대충 여기까지는요. 그리고 우리 반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시험 기간에는 전날에 직전 보강해주니까 그 직전 보강 시간표를 잘 짜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는 항상 날라다녀야 되기 때문에 시간표를 겁나 잘 짜야 돼요, 지금. 그래서 시험 시간표가 나오면 무조건 먼저 주세요. 선착순입니다. 됐죠? 선착순으로 해가지고 먼저 내가 딱 배정해 드릴 테니까 어쨌든 나오면 무조건 알려주세요. 알겠죠? 내가 이번에 시험 대비가 여기서 중2도 하고 너네도 하는데 다른 학원에서도 중3, 고1, 고2를 하기 때문에 근데 걔네들이 다 시간표가 붙어있기 때문에 좀 많이 겹쳐. 그래서 내가 많이 날아다녀야 되거든요. 이리 왔다가 저리 왔다 약간 축지법 쓰듯이 왔다 갔다 하면서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 축지법 하면서 열심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이는 시험 보기 전날까지는 아마 너는 계속 그 화목도가 안 바뀔 거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너는 시험 보기 전까지 얘네들 시험 봐서 얘네 왜 안 왔어? 이 생각하지 말고 어차피 4월 28일 되면 어차피 너랑 나랑 둘이 해야 돼. 알겠죠? 너랑 나랑 둘이 해야 돼. 4월 28일 되면. 물론 그때는 시험 1, 2주 전이니까 너가 계속 나하고 테스트를 보고 나는 계속 너랑 피드백을 하고 그러고 있을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막 그렇게 막 칠판 가지고 막 수업하고 그런 수업은 아닐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나머지들은 4월 20 며칠이냐? 4월 26일까지는 보강이 있고 4월 27일부터는 직전 보강주를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 직전 보강 시간에는 화, 목을 무조건 지켜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단톡방에 직전 보강 시간표를 다시 올려드리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오시면 됩니다. 알겠죠? 직전 보강 시간표에 맞춰서 오시면 되겠고 시험 끝나면 반드시 점수는 보내주시고 시험지는 여기다가 올려놓고 가세요. 요 자리에다 올려놓고 가세요. 시험지 꿀꺽했다 먹었다 이러지 말고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시험 점수는 제 기억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이런 얘기하지 말고 잘 봤든 못 봤든 그냥 무조건 올려놓고 가. 그래야 내가 너네를 분석해서 기말고사 때 어떻게 할지를 얘기해 드릴 수 있어요. 알겠지? 그러니까 이번 중간고사 점수는 무조건 너네 그 실력을 가늠하기 위한 시간이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숨기지 말고 가져오셔야 됩니다. 점수 속이지 말고 어차피 파악하는 방법 있으니까 점수 속이지 마시고 알겠죠? 네, 점수 속이지 마시고 웬만하면 그냥 솔직하게 들고 오세요. 그리고 늘 얘기하지만 첫 시험에 100점을 받으면 기분이 참 좋겠지만 아닌 애들이 되게 많아. 고등학교랑 중학교랑 시간 관리하는 거랑 그 다음에 그 시간 관리랑 더불어서 거기에 전반적인 내용들이랑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봤을 때 분명히 점수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점수 막 떨어졌다 해가지고 어떡해 이러지 말라고. 어차피 야 생각해봐. 야 니네 지금 현재 반영비율 다 나왔죠? 중간 기말 반영비율 다 나왔지 수행까지 해서. 너 몰라? 지금 나왔을걸? 가정통신문 줬을걸? 교수 학습 평가 계획이라고 해서? 그 중간고사 몇 프로, 기말고사 몇 프로, 수행 몇 프로, 중간고사에서도 서술형이 있고 없고 이런 거 나왔을걸? 아직 안 나왔어? 너는 내가 봤는데? 너 나한테 그거 보여줬는데? 너 있었어. 너 나왔어 3월 달에. 근데 대부분의 학교가 중간고사 30점밖에 반영 안 해요. 그러니까 100점 받아도 30점이야. 됐니? 그러니까 이거야. 50점을 받으면 15점이야. 얼마 차이 안 난다고. 수행으로 충분히 뒤집을 수 있으니까 막 중간고사 못 봤다고 막 좌절하고 난 수학을 포기해야 되나요? 이러지 말라고. 알겠죠? 항상 수학은 한 만큼 나와요. 점수가. 안 한 만큼 나오진 않아요. 단 한 번도.
그러니까 한 만큼 나오고 가끔 이제 배신 때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 배신 때리는 경우는 두 가지 중에 하나야. 첫 번째로는 거의 90%가 그런데 너네가 약간 이제 꼼수를 좀 써가지고 공부를 좀 한 경우 그런 경우일 때는 얘가 약간 좀 배신을 좀 때리는 경우가 있어요. 수학이. 꼼수를 좀 쓰면은 배신을 좀 때리고 두 번째로는 그거지. 약간 잘못 공부한 경우인데 잘못 공부한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그럼 거의 90%는 그냥 꼼수 부리다가 나가는 케이스거든요. 나락가는 케이스거든. 근데 나는 그런 애들 너무 많이 봐가지고 너네는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수학은 꼼수 부려봤자 안 통해요. 알겠지? 스킬이랑 꼼수는 다른 거야. 스킬은 아는 것의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는 거고 꼼수는 노력을 최소한으로 들이면서 최대한의 점수를 얻기 위해서 그냥 별의별 방법을 다 써보는 거고 근데 그 별의별 방법이 될 때가 있지만 안 될 때도 많다는 거. 그래서 그거를 좀 기억해줬으면 좋겠고 중학교는 통해요. 고등학교는 잘 안 통해요. 그래서 그거 좀 잘 기억을 해주세요. 결국 내가 너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너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딱 하나밖에 없어. 뭐냐면 노력은 배신하지 않으니까 그냥 끝까지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쭉 끝까지 그냥 본인 페이스에 맞춰서 하세요. 알겠죠? 대신 너무 밀리지만 마. 복습을 아예 못할 정도로 밀리지만 마.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페이스에 맞춰서 하시되 복습을 못할 정도로 밀리지만 않으면 될 것 같아요. 알겠지? 자, 여기 있는 110쪽에 있는 5번 문제를 풀기 위한 개념부터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간단합니다.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런 느낌에서 보면은 돼. 사실은 어떤 거에서 나온 거냐면 얘네들 자체의 증명은 단순하게 뭐냐면 얘네들의 증명은 다 근해 공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근해 공식에서 출발을 했고 근해 공식에서 완성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근해 공식에서 우리가 집중을 하면서 본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여기 있는 어떤 2차 방정식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빵 이렇게 잡아줬을 때 나는 여기에서 우리는 x의 값을 구해주는 게 목표야.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x의 값을 그래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가는 거고 그때 여기 있는 x의 값을 찾아보려고 했을 때 나는 여기 있는 x를 근해 공식으로 가니까 그래서 나는 저기 있는 2차항의 계수의 2배 2a분의 그때 1차항의 계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들어가고 거기 우린 제 1차항의 계수의 제곱에서 2차 상수 곱한 거에 4배를 빼주면 되겠네 라는 것까지만 생각해주기만 하면 되겠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부터 눈치채고 있어야 되는 건 여기 루트 앞에 붙어있는 요 풀마라는 친구 때문에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요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친구 때문에 사실 x가 그냥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었던 네모에다가 여기 있는 루트 세모가 들어가 있는 친구들을 더한 것도 근이 되지만 여기 있는 요 네모에다가 여기 있는 루트 세모를 빼준 것도 마찬가지 근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플러스랑 마이너스 모두 다 근이 된다라는 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사실상 개념은 끝난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자 했던 켤레근이라는 건 사실 이렇게 부호가 바뀌는 아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부호가 바뀌는 근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 부호가 바뀌는 건 당연히 루트에 해당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있는 루트 앞에 붙어 있는 친구들에 대한 부호만 바꿔준다라고 생각을 해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다시 그러니까 여기 있는 i도 결국은 루트니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복소수 i도 루트니까 그래서 루트 앞에 있는 부호가 서로 바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밑줄 루트 앞에 더하기 꼴을 하나의 근으로 줬다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은 어떤 것도 떠올려 주셨으면 좋겠냐면 루트의 부호가 달라지는 아이들. 그러니까 여기는 루트의 부호가 달라져서 여기 나오게 되는 저기 q 루트 m에 마이너스 붙인 것 또한 근이 된다라는 거 기억해주면 되겠고 여기는 i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i 또한 마찬가지 루트이기 때문에 그럼 나는 여기 있는 루트에 집중을 해보게 되면은 여기 또 다른 근은 그 루트에다가 또 부호 바뀐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켤레 복소수 관계이기 때문에 이 켤레 복소수 또한 근이 될 수 있습니다. 라는 거를 보여주는 게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거기까지만 생각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 이용하면 5번은 겁나 쉬워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 그럼 이거는 가볍게 보세요. 이건 진짜 보세요. 이거는 진짜 그냥 뭐 해야 되냐면 하고 그냥 넘어가는 순간이 와야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거는 넘어가는 순간이 와야 되는 거니까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이거 나왔을 때 시간 2분 이상 쓰면 약간 좀 많이 아까워요. 2분 이상도 안 써도 돼.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유는 많이 간단합니다. 시작해 볼게요. 1번. 그냥 읽어보는 거야.
2차 방정식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빵. 이렇게 주어졌을 때 나오는 저기는 2차 방정식의 하나의 근을 잡았는데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근이 2 마이너스 루트 1에. 됐어요? 그럼 이거 보는 순간 우리는 설레가지고 또 다른 근 바로 찾을 수 있어야 돼? 아니면 없어야 돼요? 이걸 보는 순간 설레야 돼? 안 설레야 돼? 설레야 돼. 가슴이 도끼도끼 해야 된다고. 왜? 이걸 보는 순간 그는 이거 하나만 알려준 게 아니거든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요거를 보는 순간 그럼 이건 무조건 근의 공식에 의해서 답이 나온 결과이니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근의 공식에서 마이너스를 우리가 지금 이제 근으로 인정을 했다는 건 얘네들을 더하기로 연결한 것 또한 근으로 인정을 하겠다는 겁니까? 인정을 안 하겠다라는 겁니까? 더하기로 연결한 또한 근으로 인정을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근이라면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이 플러스 루트 2 또한 얘가 지금 현재 또 다른 근이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2차 방정식 얘의 두 개의 근이 이렇게 준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두 개의 근을 가지고 개수 찾는 거 싸움이잖아. 그럼 보통 이렇게 두 개의 근을 가지고 개수를 찾는다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은 다 대입해가지고 연립을 하겠지만 물론 연립을 해서 답을 구해도 정답은 쉽게 나오겠지만 우리는 얘네들을 보는 순간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근계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아이들이다 보니까 그럼 나는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도 있다라는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얘네들을 통해서 우리는 따라서 오히려 조금 더 똑똑하게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두 근의 합부터 구하고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있는 두 근의 곱을 직접 찾아보게 되면서 나는 여기 있는 근계관이랑 연결해서 우리는 A, B를 찾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계산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줄 수 있는 팁은 바로 뭐냐면 어떤 2차 방정식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 기말고사 때 3, 4차 방정식을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렇게 근이 좀 주어지는 경우가 있다면 근계관을 좀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냥 단순하게 대입해가지고 찾는 방법도 있지만 지금 얘네처럼 루트를 대입하기에는 약간 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대입하는 게 방법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만 해주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대입이 무조건 좋은 방법이야 라고 하면 나는 그래서 얘기합니다. 대입이 무조건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대입이 무조건 100% 여러분들의 니즈를 100%다 충족해주는 좋은 방법이냐 그러면 난 절대 그렇게 대답 안 하거든. 그게 아니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주시면서 계산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여기 있는 두 근의 합과 여기 있는 두 근의 곱에 대한 얘기들만 잘 해주시면 되겠고 그때 여기 있는 두 근의 합은 진짜 둘을 더한 그러니까 루트가 날아가면서 나오게 되는 4와 두 근의 곱은 실제 둘을 곱해요. 그래서 2 마이너스 루트 2랑 2 플러스 루트 2를 곱해서 계산해 준 결과는 얘는 합차기 때문에 앞에 거 제곱에서 뒤에 거 제곱을 뺀, 즉 나는 4에서 2를 빼주면 돼서 나오게 되는 계산 결과 2를 가지고 얘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때 여기에서 얘네들로 잡아줬을 때 나오게 되는 것. 같이 얘기해 봅시다.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몇 차분의 몇 차였다고요? 2차분의 1차. 같이 대답하면서 오면 돼. 그래서 여기 있는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2차분의 1차니까 결국 나는 1분의 A의 마이너스네요.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A가 되었다. 이 얘기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두 근의 곱은 몇 차분의 몇 차니까요? 2차분의 뭐야? 다 같이? 2차분의 뭐야? 두 근의 곱은? 태연이 2차분의 뭐야? 1차야? 두 근의 곱이? 그치? 2차분의 상수니까. 그쵸? 여기까지는요. 외울 걸 외우자. 그래서 2차분의 상수, 그래서 1분의 B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B가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만 넘어가면 되니까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A값 구하게 되면 마이너스 넘어가다 보니까 정답은 그래서 마이너스 4가 됐고 B는 2가 됐습니다. 이게 답이네요.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거야. 간단하죠? 그래서 근계관이랑 연결해서 푸는 문제고 근계관이랑 연결해서 풀었을 때 답이 오히려 더 쉽게 나와요. 그러니까 근계관을 너무 막 무시하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거기까지 생각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도 그러면 마찬가지 문제니까 똑같이 풀어봅시다. 그럼 여기 있었던 x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b는 빵 이렇게 잡아줬을 때 나오게 되는 요 식의 근을 구합니다. 그때 나는 여기 있는 근이 하나는 못 빼기 몇 아이라 그랬고요. 하나는 몇 빼기 몇 아이? 그치 하나는 1 마이너스 2i라 그랬고 또 다른 근을 그러면 이거를 보는 순간 바로 떠올릴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지원아, 그러면 또 다른 근이 바로 뭐일까요? 그치. 얘의 부호가 반대가 되는 켈레복소수 1 플러스 2i라는 게 또 다른 근이다라는 거를 보여주게 되면 1번이랑 아예 똑같은 상황이 돼버린 거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걸 보는 순간 또 기분이 좋아지면서 자연스럽게 그래서 난 또 두 군의 합도 구해야 되겠고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두 군의 합과 더불어서 두 군의 곱도 같이 찾아야 되겠네? 그래서 나는 얘네들을 다 일일이 찾아주는 과정으로 가니까 그래서 나는 둘도 더해볼 거고 둘도 실제로 곱해볼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얘네 둘을 더하면 어차피 2i가 날아가기 때문에 1 더하기 1만 남게 돼서 얘는 2가 될 거고요. 둘을 곱하게 된다는 것 자체가 나는 여기 있었던 1-2i랑 1 플러스 2i를 곱해주기 때문에 앞에 거 제곱에서 뒤에 거 제곱을 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래서 마이너스 4를 빼준 계산 결과였던 5를 찾아줄 수가 있겠죠. 그때 이게 두 군의 합인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두 군의 합은 다 같이 다시 한 번 더 얘기해보게 되면 두 군의 합은 마이너스 몇 차분의 몇 차이기 때문에 두 군의 합은 마이너스 몇 차분의 몇 차? 2차분의 1차이기 때문에 1분의 마이너스 a에 마이너스를 붙인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얘가 a가 돼요. 됐죠? 그럼 얘 두 군의 곱은 2차분의 뭐니까? 2차분의 상수니까 1분의 b가 되겠네요. 그래서 얘가 b. a, b 찾으라 그랬으니까 정답은 이 끝.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켈레근이라는 건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 근 하나만 해가지고 두 개를 찾아줄 수 있는 좋은 도구기 때문에 근 두 개를 이용해서 우리가 근계관을 바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것만 잘 조심해서 계산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는 쉬워요. 두 개 빨리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옆에 5-1번까지 세 개 합쳐서 5분이면 충분할 거예요. 그래서 세 개 5분 동안 풀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풀어볼게요.
무조건 나오고 배점은 굉장히 세고요. 난이도는 안 어려운데 여러분들 처음에 이해하실 때는 굉장히 어려워. 이게 뭔 말을 하는지 전혀 모르겠다 싶은 유형입니다. 이 문제는 진짜 어렵습니다. 이해하시는데. 근데 이건 한 번 이해하면 금방 풀립니다. 그래서 이건 한 번 이해하면 금방 풀리니까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얘네들은 전반적으로 문자들 사이의 관계를 가지고 답을 유도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굉장히 많이 낯설어 하실 거예요. 내가 이건 이해합니다. 왜 낯설어 할 수밖에 없냐면 이 문제 자체가 그냥 전반적으로 내가 얘기하는 말이 뭔 말인지 모를 거예요. 당연한 거야. 지금 내가 그 얘기를 왜 해주냐면 당연한 거야. 왜? 너넨 단 한 번도 이렇게 문제를 풀어본 적이 없기 때문일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그렇게만 풀어야 돼요. 왜냐면 얘를 가지고 식을 세울 수가 없어요. 첫 번째로. 식을 세울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식 가지고 얘기해 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사실은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릴 거고 지금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같이 쓰면서 오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쓰면서 내가 여기 있는 중간중간 포인트들을 계속 다 잡아 드릴 거예요. 여기 문제 전체들을.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포인트들을 다 잡아주면 여러분들은 그 포인트에서 만약에 내가 연결하는 과정에서 너네가 이게 생기잖아. 그러면 별도로 표시는 해놔봐. 내가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너네가 이렇게 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어요. 됐습니까? 그럼 이렇게 되는 부분이 생기면 무조건 이렇게 물음표를 쳐놓고 넘어간 다음에 내가 쉬는 시간 갖고 난 이후에 뒤에 있는 6-1번 문제를 풀릴 거거든요. 그때 그 6-1번을 풀 때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하시면 됩니다. 개인별로. 그래서 이거는 시간도 많이 드릴 거예요. 이해하고 다음 거 풀라는 의도에서 많이 드릴 거니까 그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이 유형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나는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쉬는 시간 될 때까지 40분의 쉬는 시간 드릴 건데 그 40분이 될 때까지 쭉 다 이 문제의 시간을 쓸 겁니다. 근데 풀이가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을 유도하는 과정이 길지는 않아. 그 유도하는 과정에 있는 그 과정의 내용들을 설명해 주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걸 빠르게 잡으면 빨리 끝날 수 있어요. 됐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은 그냥 어쩔 수 없습니다. 한번 읽어는 보셔야 돼요. 그런가 보다 하시면서 그냥 읽어는 봐야 돼. 문제 좀 읽어보겠습니다. 첫 문장에서 2차 방정식 fx는 빵이라고 주어져 있는 저 식의 두 근을 알파라고 할 때 나는 알파 플러스 베타는 7이다. 이거 하나만 줬습니다. 끊어볼까요? 그러면 나는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관계를 좀 보여주는 게 시작이기 때문에 첫 번째 나는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 관계를 좀 설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 설정을 하기 위해서 나는 두 개의 문장을 다 일일이 뜯어서 해석을 해보게 될 거고 그 두 개의 문장을 뜯은 이후에 나는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 걔네들 사이에 숨겨져 있는 의도 그러니까 얘네들 사이에 숨겨져 있는 징검다리들을 찾아내는 과정으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징검다리들을 잘 주목해 주시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준 건 이거예요. fx는 빵이다요. 그때 나는 여기 주어져 있는 요 2차 방정식인 거 그건 관심은 없고요. 무조건 그냥 fx는 빵이라고 주어져 있는 요 식에 나는 어떤 거를 잡아주냐면 두 개의 근을 잡아줬을 때 여기 있는 두 개의 근이 알파랑 베타라고 합니다. 뭐 문제에서 준 거 그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저기 있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잡습니다. 일단 그런가 보다 하시면서 봤을 때 지금 나한테 준 조건은 하나야. 바로 얘네들을 뭐를 준 거예요? 이 두 근에 뭐를 줬어요? 합을 하나 준 거죠.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요 두 근을 가지고 나한테 준 거는 여기 있는 얘 두 근의 합입니다. 그때 그 두 근의 합이 그냥 알파 플러스 베타였고 그게 마침 얼마였단 소리냐면 7이었다. 이게 지금 이제 첫 문장에서 주고 있는 조건이에요. 그러면 이 조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분석하셨어야 되는 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통해서 이 문장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분석했어야 되는 것 하나. 그게 바로 뭐였냐면 네모. 여기서의 두 근에서 얘기하고 있는 근. 이게 도대체 의미하는 게 뭐였는데? 라고 생각해 줄 필요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근에 대한 얘기들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돼. 일단은.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최우선적으로 얘기해 줘야 되는 건 근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여기 있는 근부터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잘 보면 여기 있는 근은 문자 누구의 값이랑 같은 거예요. 지금 이 문제에서의 근은
x랑 같은 겁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얘 근이라고 주어져 있는 것 자체가 문자. 이게 사실 누구였냐면 지금 여기 있는 얘는 x입니다. 다시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친구였던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요 문자는 x.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얘 x는 괄호 안에 식이 되는 겠지. 그래서 여기 있는 괄호 안에 식.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서 답을 찾아주는 게 필요하게 되는 거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나는 여기 있는 것을 토대로 봤을 때 첫 번째로 여기 문장에 대한 얘기들을 얘기해 줄 수 있었다. 그럼 여기서 일단 딱 잡아주고 끝. 이렇게 되는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거를 토대로 우리가 두 번째로 잡아줄 수 있는 것이 생겼다면 그럼 나는 여기 있는 거를 가지고 두 번째 어떤 것에 대한 집중을 좀 해주는 게 필요하냐면 저기 있었던 제 f3x-2는 빵 이렇게 주어져 있는 친구들에 대한 얘기들을 해주는 게 필요하겠지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나는 여기 있는 f3x-2로 잡아줬을 때 나오게 되는 저기에서의 저 근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여기 있는 두 근을 잡았을 때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x가 있네요. 요 하면서 x 보면서 설레가지고 또 알파 베타 잡아버리면 된다는 소리야? 아니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지금은? 저렇게 되는 순간 여러분들 점수는 무조건 아웃이 됩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했을 때 얘네들의 두 근을 잡아줬을 때 여기 있는 요 근은 x 값이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x 값을 찾아주기 위해서 우리는 깨끗한 문제 이렇게 가버리게 되면 여기에서 이렇게 알파 베타라고 가버리게 되면 이 문제를 진짜 낸 의도는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가버리게 되면 여러분들은 100% 점수가 안 나오게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잡아줬을 때 여기 있는 요 두 근 이거는 첫 번째로 조심하셔야 되는 파트가 이제 그래서 나오게 되는데 그때 여기 해당하는 두 근은 여기 있는 요 x를 얘기하는 것이 맞지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 있는 요 x가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그때 나는 여기 있는 얘를 내가 여러분들 이해하기 편하라고 x2라고 잡을게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것도 이해하기 편하라고 나는 그래서 여기 있었던 요 친구를 그래 나는 지금부터 x1이라고 잡을게요. 그때 여기 있었던 x1과 여기는 x2를 비교했을 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 있는 x1과 여기 있는 x2를 비교했을 때 얘네 둘이 서로 같은가 다른가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의 대답은 여기서 바로 어떤 대답이 튀어나왔어야 되냐면 그때 여기에서 얘기하는 답 여기 있는 큰 x1과 우리 실제 방정식에 나왔던 x2는 엄연히 다른 아이들이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먼저 좀 조심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서도 똑같은 x가 나왔지만 여기 있는 요 x가 저기 앞에 있는 x랑 똑같았다라는 생각을 지금부터 집어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저기에 있었던 알파 베타를 여기다 그대로 끌고 오는 건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겁니까? 안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절대 끌고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얘네들은 뭐가 되어야 되냐면 m과 n으로 이렇게 문자들을 바꿔서 설정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조심해 줘야 되는 1번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요 1번 포인트 잡고요. 그럼 나는 여기 있는 1번 포인트를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잡아줄 수 있는 것 자체가 그러면 실제로 얘기했을 때 나오게 되는 여기 있는 얘 두 근의 합을 구한다는 건 즉 우리 문제에서 요구했던 두 근의 합을 구해준다는 것 자체는 실제 나는 그냥 누구랑 누구 더해준 게 되냐면 m과 n을 더한 것이 그래서 누구예요? 라고 얘기해 주는 게 진짜 여기 문제였던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문자를 다르게 설정해 놓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문제를 다시 봤더니 어쩌라고의 느낌이 너무 강할 거예요. 왜? 얘는 그래서 진짜 뭐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봤을 때 내가 지금부터 다시 얘기하고 싶은 게 나는 요것만 알아. 이거의 값이 뭔지만 알아. 그쵸? 여기까지는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누군지만 알아. 딴 건 몰라. 그쵸? 그러니까 여기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뭔지만 아는 상황이고 그때 여기에서 우리는 mn의 관계를 가지고 그 값이 누군지를 찾아달라는 문제인데 여기 있는 요 mn을 찾으려면 사실은 적어도 mn이 알파, 베타로 연결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잡아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야 된다는 거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었던 mn을
알파, 베타로 연결 지어주면서 나오게 되는 그 무언가로 생각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셔야 되는 게 이거랑 여기 있었던 얘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그 둘 사이의 징검다리가 전혀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보이거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 사이에 연결고리가 없어 보이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문제 출제 잘못됐네. 그러니까 문제 출제 잘못됐으니까 어떻게 돼? 아유, 이거는 뭐 그냥 저만 정답 처리하겠지 하고 대부분의 아이들이 찍어요. 몇 점 이하 받는 애들이 다 찍냐면 70점 이하로 받는 아이들은 전반적으로 다 찍어요. 이 문제는. 완전히 수학을 잘하는 애들 빼고. 그래서 지금부터 이거를 좀 설명을 해드릴 거려면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설명할 거는 얘네들 사이에 그 연결고리를 찾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 연결고리를 찾으러 갈 테니까 지금부터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내가 질문하고 싶은 마지막은 뭐냐면 왜 얘네들은 연결고리가 보이지 않아? 라고 한다면 여기 안에 들어가 있었던 즉 F 괄호 안에 들어가 있었던 얘네들이 서로 달랐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거든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연결고리가 안 보이는 이유는 즉 연결고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냥 F 괄호가 있을 때 여기 괄호 안에 있는 애가 지금 완벽하게 다르게 생겼잖아요. 하나는 X고 하나는 3X-2라는 다항식의 관계니까 둘이 엄연히 너무 다르걸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주어졌던 여기 괄호 안에 들어가 있었던 이 세모가 지금 달라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 세모가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겠지.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 세모만 맞춰줄 수 있다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겠죠.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세모가 달라서 문제라면 세모를 똑같이 맞춰주기만 한다면 그나마 얘네들 사이의 연결고리를 구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 그 얘네들이 달라졌던 친구들을 통일시키는 방법을 떠올려 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식을 다시 한 번 더 보면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뭐 할 수 있냐면 얘는 그나마 하나의 단항식이고 얘는 하나의 다항식이니 그럼 나는 지금부터 다항식을 단항식으로 바꾸겠네. 이렇게 생각해 주는 것도 가능할 거라는 거예요? 아니면 불가능할 거라는 거예요? 가능하겠다는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얘네들을 통일시키는 게 목표가 돼. 그래야 연결고리가 생기니까. 그래서 얘네들을 똑같이 맞춰주기 위해서 얘네들을 변화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얘를 찾기 위해서는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이제 지금까지 내가 이걸 풀어주는 거고 얘네들 사이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거고 그랬을 때 나는 지금부터 여기 두 번째 이제 다 같이 쓰면서 오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 괄호 안에 거를 통일시켜주기 위한 과정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괄호 안에 것을 통일시켜주기 위해서 두 번째 반드시 어떤 다항식이 생기는데 그 다항식을 그래서 뭐로 치환해 주는 게 필요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하나의 단항식으로 치환해 주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다항식을 단항식으로 치환을 해주게 되며 그래서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여기 있는 FA 결국 나는 여기 괄호 안에 들어가 있었던 저 친구가 3x-2였다라고 잡아줬을 때 나오는 여기 3x-2를 나는 지금부터 뭐로 치환하는 거냐면 t로 치환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여기 있었던 3x-2를 t라는 어떤 단항식으로 치환해버리게 되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f 괄호 3x-2는 빵이라고 주어졌던 요 함수식이 지금부터 우리는 어떻게 얘네들을 바꿔줄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갈 수가 있냐면 이렇게 되었을 때 나오는 여기 괄호 안에 것 그게 바로 t가 된다는 생각으로 갈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ft는 빵이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게 되는데 잘 보시면 여기 있는 요 녹색과 여기 있는 요 첫 번째 있었던 저기 fx는 그냥 x가 t로 바뀐 것뿐 그거 말고는 다 완벽하게 통일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쟤랑 여기 있었던 얘는 결론적으로 아예 똑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저기 있는 저 둘은 결론적으로 너무 똑같아 달라? 이거랑 둘이 너무 똑같아 달라? x가 t로 바뀐 거 말고는 다 똑같은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근데 어차피 우리 근이라고 하는 거는 문자 값인데 그 문자가 x로 주나 t로 주나 어차피 알바 아니잖아요. 어차피 둘이 똑같으니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부터 이렇게 방정식을 잡아주게 되면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잡아줬던 여기 있는 실제 t를 나는 x1과 동일시해서 처리해주기 때문에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왜냐하면 둘이 x가 t로 바뀐 거 말고는 아예 똑같기 때문에 둘이 아예 그냥 같다라고 놓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아예 같다라고 봐주게 되면 결론이 나오네요. 그럼 나는 지금부터 여기 있는 근이라고 주어졌던 t값 자체를 나는 지금부터 mn이라고 써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알파 베타라고 써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알파 베타로 써줄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감 잡으셨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알파 베타로 써줄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가면 돼. 그래서 여기 있는 요 t가 알파랑 베타가 돼버리는데, 근데 이 알파랑 베타를 만들어주는 건 사실은 여기 있었던 요 x2의 입장에서 잡아줬을 때 그 x2에다가 mn을 나란히 때려 넣었을 때 나오게 되는 계산 결과랑 동일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잖아.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었던 얘를 다시 이렇게 하면서 나는 지금부터 t를 다시 x2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럼 x2의 입장에서 잡아줬을 때는 여기 안에 있었던 x란 말이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게 결국 전체의 함수값을 가지고 얘기해 주는 게 t였던 거고, 그 t가 알파였을 때 동일한 0을 갖는다는 소리가 되는 거거든. 근데 그 x의 입장에서 저 알파를 만들어주고 있었던 친구는 여기 실제 얘를 0 만들어주게 하는, 즉 여기 있었던 이 친구를 결국 저기는 알파랑 동일하게 만들어줬던 친구는 얘네 둘이었다라는 것까지 연결을 줘야 돼. 이해돼요, 여기까지는요? 이거 이해돼요, 지금 태연이? 괜찮아요, 여기까지? 여기 괜찮아요, 이거? 여기까지는 지금 현재 다 쫓아오셨죠? 여기까지는 괜찮아. 여기까지는 치환해가지고 어쨌든 우리 얘네들 사이의 관계가 똑같다는 것만 보여주면 끝나니까. 됐지? 근데 지금 여기가 어려울 거야. t를 x2로 바꿔서 치환했을 때, t를 x2의 입장에서 바꿔서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봤을 때가 지금부터가 관건인데 저걸 잡아줘야 돼요. 이것만 잡히면 끝나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는 t가 x2의 입장으로 갔을 때는 실제 여기 있는 x2에서는 여기 있는 요 빨간색 네모로 쳐져 있는 요 조그만한 네모 x였기 때문에, 그럼 내가 가지고 있었던 요 조그만 x 값이 사실은 뭐였냐면 m과 n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m과 n은 또 누구 만들어주게 하는 그 값들이었냐면 실제 여기 있는 요 전체 다항식 값을 0으로 만들 수 있게 하는 그 값. 사실 그 값을 t 전체로 치환했을 때 나오게 되는 값은 알파였던 거겠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x2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지금부터 만들어줬던 여기 있는 t의 값, 여기 있는 알파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 있는 알파는 저기 있는 채 3x 더하기 2의 측면에서 잡아줬을 때는 그때 저기 안에 들어오는 요 x가 실제 여기 있었던 근이랑 동일했다라는 것만 잡아주면 돼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게 다 어떤 하나의 다항식을 어떤 값으로 갖게 하는데 그 값 자체가 우리가 원했던 저 알파랑 동일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과정인 거라서 지금 현재. 그러면 좀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좀 이해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가 m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해가 좀 안 되면은 표시해놔. 알았죠? 여기까지는요. 내가 이따가 다시 설명해 줄게요. 개인적으로.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이해 안 되면 표시 좀 해놔. 그래서 여기 있는 얘가 m으로 바뀌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로 동일하게 그럼 베타의 측면에서 똑같이 봐줄 수 있는데, 그럼 나는 여기 있었던 베타의 측면에서 봐도 똑같죠? 그러면 나는 여기 있는 베타의 측면에서 봤을 때도 그러면 똑같이 베타도 여기 있는 요 다항식 3x 더하기 2를 만들어주게 한 친구였는데, 그때 여기 있는 요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m이 되는 거야 아니면 n이 되는 거야? 이번엔 베타를 만들어주게 하는 거는 n이 되겠지. 또 다른 문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저 x2의 입장에서 잡아줬던 저기 있는 근 mn을 가지고 우리가 알파 베타를 다시 한 번 더 만들어주는 게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잡아주게 되면, 그럼 우리가 다시 알고 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식을 완성하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사실 알파랑 베타 둘을 뭐 해준 것만 알고 있어요? 나한테 준 정보는 하나밖에 없지. 이렇게 해서 얘네들을 다 문자로 정리를 하면 정보만 연결해주면 되거든.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알파, 베타 뭐 한 것만 알고 있으니까요. 더한 거. 그러니까 알파랑 베타 더한 거를 찾는다. 다시 3m 더하기 2와 3n 더하기 2를 더한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얘네들을 더해주게 되면
상수끼리 계산, mn끼리 묶어주는 것도 가능하니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난 여기 있는 얘 mn을 3으로 묶어서 잡아주고 2 더하기 2에서 만들어주게 되는 계산 결과 4까지 완성. 그러면서 우리는 m 더하기 n이 누군지만 찾아주게 되면은 끝나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결론 내세요. m 더하기 n입니다. 근데 이건 우리가 원했던 값이기 때문에 얘를 x로 취급했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뭔지 나왔습니다. 얼마래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래요? 7이래요. 그러면 여기 있는 요 1차 방정식을 푸는 게 정답이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x값 찾아준 게 정답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얼마가 돼요? 그러니까 7이야, 1이야? 이 x값이 정답이지. x 얼마지? 아니지. 7은 알파 플러스 베타고 얘가 정답이죠. 넘어가면 3x가 3이죠. 그러니까 x는 1이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 두 분의 합은 실제로는 1이었다. 이렇게 찾아주는 게 지금 여기 정답인데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뭔가 되게 심하게 뭔가 잘못했는데?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뭔가 잘못했는데? 뭔가 잘못했는데? 뭔가 잘못했는데? 뭔가 잘못했는데? 뭔가 잘못했는데? 찾았다. 야, 여기 더하기라고 쓰는 아주 나쁜 사람이 여기 있었어요. 여기 마이너스죠? 방법 다 똑같아.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가 돼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마이너스,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4. 넘어가면 돼요. 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넘어가면 3x가 11이 되니까 x는 그래서 3분의 11. 이게 답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네, 정답은 그래서 3분의 11. 여기까지 찾아주면 됩니다. 전반적인 내용이 이렇게 좀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많이 어려워요. 많이 어려운 유형이 맞기 때문에 2교시 시작하고 나면 이거를 좀 더 자세하게 팔게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일단은 정리 잘 해놓으시고 10시까지 쉬었다가 10시 되면은 이 문제를 다시 분석하는 것 그리고 뒤에 있는 6-1번까지 풀어보는 것까지 하고 그 다음 거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거 다음 거 넘어갈게요. 쉬었다 갑시다.
마무리 지을게요. 그리고 지금 여기 6번은 태연이는 이해되니 이거? 아직까지 조금 아리까리해? 일단 여기에서 영상으로 설명하는 내용들 먼저 다시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에 곱 15분 다음에 다시 한번 풀어봤을 때 모르겠다 싶으면은 토요일날 조금 너 뒤에 시간 또 없지? 토요일날 너는 너무 바빠. 화요일날 물어봐. 알았죠? 아니면은 토요일날 이제식 국어를 째라고 하긴 뭐하고 저기 내신 수업하니까 째일 수 없을 거 아니야. 일찍 끝내달라고 해봐. 쌤 오늘 일찍 끝내주면 안 돼요? 하면은 일찍 끝내주지 않을까? 하루는? 맨날 연장 수업하잖아요. 그럼 되잖아. 맨날 연장 수업 해놓고서 하루 일찍 끝내주는 거 안 돼요? 하면 안 되나? 해줄 사람이 안 해줄 사람이야 그거? 근데 다 같이 수업하는 건좀 애매해. 약간 좀 그래? 아니 그냥 오늘 일찍 저만 아니고 그냥 만약에 누군가 일찍 끝내주세요 했을 때 다 같이 동조할 거 아니야. 다 같이 일찍 끝내주세요 했을 때 넘어갈 사람이 안 넘어갈 사람이야? 아직 한 명도 그 얘기를 안 해봤구만. 자, 시간을 만들어서 어쨌든 질문 시간을 가집시다, 태연이는. 알았지? 하다가 막히면은 꼭 질문하시고, 토요일도 테스트는 안 볼 테니까, 알겠죠? 토요일도 테스트는 안 볼 테니까, 어차피 니네 일요일에 테스트 보셔야 되니까, 그래서 토요일에 테스트 안 볼 테니까, 토요일날 질문할 거 꼭 많이 챙겨서 오세요. 알았죠? 그리고 일요일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스트는 보지만 끝나고 나서 본교재 포함해서 질문해도 되니까 질문할 거 있으면 언제든지 나를 100% 이용을 하세요. 그냥 내가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나를 많이 괴롭혀야 될 거예요. 고등수학 잘하려면은 알려주는 사람을 많이 괴롭히세요. 그래야 너네가 알 때까지 다시 설명하고 리핏 해봐. 진짜 그렇게 해야 돼. 그러면은 너네가 어느 순간 딱 하고 깨우치는 순간이 오거든? 그때까지 계속 괴롭히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수학은 너네께 돼요. 왜냐면 내가 그랬거든. 수학 못했다가 잘하게 됐는데 나도 수학 못했다가 잘하게 된 계기에는 분명히 이게 있었어. 누구 괴롭히는 거. 나도 중간에 누구 괴롭히는 순간이 있었거든요. 너희도 그게 있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꼭 해주세요. 알겠죠? 자, 오늘은 그냥 함수가 뭔가, 그래서 2차 함수란 뭐였지? 그래서 2차 함수는 어떻게 우리가 그림을 그렸지?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지? 정도만. 우리 중3 내용인데요.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갑시다. 중3에 있는 모든 것들을 분석하진 않을 거고요. 중3에 있는 것들 중에서 고일 수학 하실 때 필요한 것들만 잡아주게 되는데, 지금 여기 내용이 잘 들어. 태연이랑 소연이는 이게 중간고사 마지막 범위예요. 마지막 중단원이고, 너는 거기서 2개가 더 가는 거고. 알겠죠? 넌 여기서 2개가 더 가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뽑겠습니다. 100원 아니에요. 중3 내용이고요. 오늘은 여기 프린트 내용을 가지고 똑같이 좀 정리를 좀 해드릴 테니까 그 정리해주는 것도 같이 좀 확인해 주시면서 오면 좋겠습니다. 자, 중학교 2학년 거부터 얘기하자면 함수란 도대체 누구니? 라고 하면 동그라미. 함수는 변수 x와 y 사이의 동그라미 관계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지금은 이렇게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고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공통수학 2를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 함수를 집합의 개념으로 다시 한 번 더 정의해주는 게 생깁니다. 그때는 조금 차원이 다른 개념으로 가니까 그때부터는 함수가 좀 심오해지실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관계식이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식은 문자 누구에 대해서 쓰냐면 이렇게만 쓰면 돼. y에 대해서 쓴다. 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y라는 값을 가지게 하였을 때 그 y가 보통 뭐에 대한 식이 오면 되냐면 문자 x에 대한 뭐가 오냐면 그냥 식이 옵니다. 이게 관계식이야.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y는 x에 대해서 정리되어 있는 식 이렇게 써준다라고 봐주시기만 하면은 개념은 간단합니다. 그거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잡아주는 게 함수값이라는 친구인데 그럼 함수값이라는 친구는 가볍게만 얘기하고 갑시다. 문자 x야, 문자 y야? 이렇게 정리했을 때 누구와 함수값이에요? 둘 중에. 아니에요. 함수값은 동그라미. y가 함수값이에요. 그러니까 계산 결과가 함수값입니다. 괜찮아요? 이 식에다가 뭔가를 때려 넣어서 계산을 하는데 그 계산한 결과를 얘기해 주는 게 함수값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y 값이 보통 그 계산 결과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때 여기 있는 요 계산 결과를 잡아서 우리는 그래 너의 이름을 함수 값이라고 하겠나이다. 여기까지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계산 결과가 함수 값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주기만 하면은 되는 건데 그 다음에 우리는 두 번째로 잡아주게 되는 것이 그래서 이 관계식에 대한 얘기들을 토대로 우리는 두 번째 몇 차 함수를 좀 잡아줄 거냐면 2차 함수라는 걸 좀 잡아주게 될 거야. 그럼 2차 함수라는 건 도대체 뭐예요? 라고 하면 그냥 일단은 함수 관계식이니까 문자 y랑 문자 x에 대한 식이다. 근데 밑줄 칠 건 y가 x에 대한 몇 차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면 되냐면 동그라미 칠 건 얘가 x에 대한 2차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계산 결과는 어쩌고 저쩌고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어쩌고 저쩌고가 2차식입니다 라는 것만 보여주면은 끝.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들을 잡아주게 되었을 때 이러한 식의 형태입니다. 다시 그래서 얘네들을 정리하게 되면 그래서 내가 여기서 잡아주게 되는 y는 그냥 보통 x에 대한 그래서 몇 차식이 오게 되냐면은 일반적으로 그래서 여기는 x에 대한 2차식이 나타나게 되면 그때 이렇게 돼 있는 꼴을 우리는 2차 함수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마지막 피날레 연결은 해주셔야지. 그래서 여기 있는 마지막 피날레 연결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잡아줄 수 있는 마지막 내용은 그래서 어떤 것까지 잡아줄 수 있냐면 그래서 이것까지. 그래서 fx가 2차 함수라고 표현이 되면 여기 있는 얘가 이렇게 생겨먹은. 그래서 여기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렇게 돼 있는 꼴이 2차식이니까 그래서 우린 저기 있는 제가 2차식으로 표현이 됐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2차 함수 찾으라는 문제는 단순하게 뭐냐면 여기 오른쪽 거를 정리해봤더니 얘가 2차식이 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y에 대해서 정리했을 때 얘가 y 오른쪽에 있는 것만 살펴봤을 때 걔가 즉 여기 있었던 얘가 여기 있었던 얘가 여기 있었던 얘가 여기 있었던 얘가 그 다음에 여기 있었던 얘가 얘는 2x까지 넘어간 여기 있는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1로 잡아줬을 때 얘가 다 2차식이 되면은 오케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단순하게 생각하자고 우리.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2차 함수라는 거를.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딱 잡아주게 되면 돼요. 그럼 물어볼게요. 여기 오른쪽만 봐. 얘 2차식이야? 아니지. 그럼 얘는 2차 함수가? 아닌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얘 기억은 땡.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같이 쓰면서 봅시다. 얘는 2차식이 되나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게 2차식이 되나요? 아, 안 되잖아요. 3차식. 그쵸? 여기까지는요. 아웃.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세 번째 거는 정리를 해보면 2차항이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2차항은? 오, 그럼 얘는 2차 함수입니다. 맞아, 아니야?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여기는 2차 함수입니다. OX? OX? 2차 함수입니다. OX? 그래서 얘 이것은 맞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얘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을 집중을 해보면 얘도 마찬가지 2차식 아니면 1차식 얘는? 여기는 2차식 아니면 1차식? 1차식. 그럼 얘는 2차 함수 아니니까 땡.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간단하죠? 여기까지는 계속. 그럼 여기 있는 얘가 주목할 포인트죠.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고2 가면은 정확하게 증명은 돼요. 고2 되면 증명이 되는데 고2 전까지는 증명이 안 돼요. 하지만 이거는 2차 항이 분모로 내려갔죠. 그럼 이건 우리 2차식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죠? 그러니까 미음은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마지막 리을 여기 비읍은 전개하면 돼요? 안 돼요? 그치? 얘가 합차니까 2차식 되니까 문제 없죠? 그러니까 여기 비읍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지급 비읍 이렇게 찾아주면 돼요. 간단하게 보자고.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내가 너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딱 하나인 게 뭐냐면 2차 함수라는 게 막 그렇게 되게 복잡하고 어렵고 막 그런 아이가 아니야. 그럼 너네가 왜 어렵게 느껴지냐면 그래프를 그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근데 그래프도 쉽게 설명해주고 포인트만 잡아주고 넘어갈게요. 너네가 당장 이걸로 시험 봐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프는 대충 그릴 수만 있으면 돼요. 정확하게 그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A가 누구고 B가 누구고 C가 누구다 해가지고 얘 위치에 따라서 뭐 어쩌고 저쩌고 중3 끝났잖아. 중3이 끝났으면 안 나와.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중3 때만 좀 중요하고 나머지는 전혀 안 나오니까 이렇게까지만 생각해주고 넘어갑시다. 솔직히 그래서 까놓고 얘기할게요. 이거 다 외우라 그러잖아요. 중3 때 보통. 그쵸? 중3 때 이거 다 외우라 그러시잖아요. 나도 중3 애들한테는 다 외우라고 하는데 고1쯤 되셨으면 포인트만 잡고 넘어가시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리고 오히려 고등학교에서 사용하게 되는 함수들은 다 그 포인트들을 활용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게 되니까 결국 우리는 그 포인트에만 집중해주면서 봐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위에 거나 아래 거나 어차피 다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하나로만 설명을 해주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위에 거나 아래 거나 다 똑같으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만 볼 거냐면 얘만 볼게요. 됐죠? 여기까지는요. 얘만 볼게요. 자, 이차 함수 y는 a 괄호 x-p의 제곱 더하기 q. 보통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만나게 되는 꼴은 요 3번 꼴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3번 꼴에 조금 더 많이 집중을 하면서 설명을 해주고 오늘 문제를 풀면 참 좋은데 문제를 풀기가 자, 너네가 선택해봐요. 자, 선택해봐요. 지금 남은 시간은 8분. 남은 시간은 8분. 옆에 문제 가자 말자. 가자 말자. 애누리 있게 토요일로 가자. 그러니까 약간 애누리 있게 토요일로 넘어가자. 문제는 가자 말자. 말자? 그래요? 토요일로 갑시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최대 최소까지 이번 주에 끝내줘야 되는데 최대 최소 다음 주로 가겠네. 괜찮아요. 최대 최소는 별거 없으니까. 됐죠? 그래프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그래프 먼저 좀 얘기를 해주면서 갈 테니까 잘 보시고 여기 있는 요 그래프 전반적인 내용들을 좀 여러분들 머릿속에 오늘 집어넣고 가시는 게 목표. 알겠지? 그리고 집에 가셔서 내가 부탁인데 2차 함수는 그래프를 좀 한번 내가 얘기한 것만큼은 똑같이 그림에다 똑같이 한번 표시는 좀 해놔봐. 이면지 같은 데다가. 한 번은 해봐. 알겠지? 그래서 한 번은 해봐. 그래서 그거를 좀 한번 이면지 같은 데다 좀 써가지고 좀 특징들만 좀 잡아놔봐. 그러면은 토요일에 내가 설명하는 수업이 다 이해가 될 겁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내가 조금 더 심화된 내용들을 좀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는 여기 기본적인 것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다 하나하나 체킹하면서 넘어오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부터 좀 체킹할 테니까 잘 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여기 2-2단원이 2차 함수랑 2차 방정식 사이의 관계를 보는 건데 얘들은 100% 다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해석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서 해석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든 그래프를 잘 그려줄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됐죠? 그래서 그래프를 잘 그리셔야 되기 때문에 그 그래프에 대한 얘기들을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2차 함수는 두 개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무조건 이거 아니면 이거가 주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는 중3 때 여러분이 점을 찍어가지고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이렇게 찍어봤지만 얘네들은 이렇게 양옆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아이들일수록 얘는 위로 올라가는 V자 모양이 돼요. 됐죠? 근데 얘가 약간 뭉툭하게 가니까 여러분들 한국사 배우시니까 빗살무늬 토기는 알겠죠? 그래서 얘가 빗살무늬 토기가 되는 거예요. 뭉툭하게 들어가게 되니까. 됐죠? 여기까지는요? 회장님, 전 한국사 버렸는데요? 버리면 안 돼요. 대학 가려면 한국사 4등급 나와야 돼. 알겠죠? 수능에서 4등급 나와야 돼? 25점 받아야 돼요, 한국사? 알겠죠? 4등급 미치면은 대학에서 뽑아주지도 않아? 알겠지? 4등급 받아야 돼, 수능에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 요 정도 이렇게 되는 그래프 모양이다. 즉, 빗살무늬 토기가 되었다. 요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즉, 얘는 우리가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로 잡았을 때 저기 있는 제곱차 a가 양수일 때 이 모양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즉, 제곱하면서 점점 얘네들이 커져갔을 때 그 숫자가 나란히 더 커져가는 관계다. 라고 봐주시기만 하면 돼요. 간단하게 생각합시다. 그럼 얘는 그 반대가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는 그 반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곱차가 음수가 되었을 때는 점점 아래로 떨어져요. 왜? 제곱은 숫자가 계속 커질 겁니다. 플러스가 됐든 마이너스가 됐든 점점 커지는데 얘는 앞에 마이너스라는 친구가 붙었기 때문에 계속 하염없이 낮아지겠죠. 그치?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하면 여기 1, 2, 3, 4, 5, 6, 7, 8 마이너스도 때려 넣으면 똑같이 커지고 있는 관계인데 얘가 있으니까 나는 한없이 작아질게 이렇게 하면서 내려가잖아.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점을 찍으면 뭐 이런 식의 관계가 되겠지. 뭐 이런 식인 거야. 그걸 선으로 연결해보면 저런 모양이 되겠죠. 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잡아주면 돼서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 여기 있는 A 이게 바로 뭐냐면 이렇게만 정리해 줄래요? 그때 여기는 A가 최고창의 개수가 되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생각해 주셔야 되는 건 당연히 그 최고창의 개수가 뭔지는 알고 있어야 되겠고 그때 제가 가리키는 바는 결국 그래프의 모양 즉 다시 위로 볼록인가 아래로 볼록인가 즉 빗살무늬 토기인가 아니면 빗살무늬 토기를 거꾸로 뒤집어 놓은 모양인가
그 두 가지만 기억해주고 넘어가면 됩니다. 4번 알바 아닙니다. 4번은 어차피 2학기 때 다시 배우셔야 돼요. 됐죠? 그래서 4번은 몰라도 되고 1, 2번 몰라도 됩니다. 그럼 다시 얘기합시다. 그러면은 나는 이제부터 여기 있는 얘네들 몰라도 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뭐는 좀 잡아줘야 되냐면 별표 여기 2번 꼭지점이라는 건 좀 잡아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 꼭지점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밑줄 x는 p라는 요 추계방정식까지는 같이 잡아주는 게 필요한데 근데 이 추계방정식을 일단 결론만 내주면 일단 첫 번째 추계방정식은 바로 그냥 이렇게만 적어주면 돼. 이 추계방정식은 이 꼭지점에서 튀어나와요. 됐습니까? 그랬을 때 여기 있는 꼭지점에서 튀어나왔을 때 저기 있는 추계방정식은 바로 이렇게만 기억해주고 넘어갑시다. 일단은. 그래서 여기 있는 추계방정식은 꼭지점에 x 좌표들을 몰아서 나는 추계방정식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실은 여기 있는 이 꼭지점의 x 좌표를 추계방정식을 취급하는 이유가 이 그래프를 이해하시면 금방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렇게 연결 지읍시다. 지금부터는. 그러니까 이거를 너네가 중3 때 함수를 어려워했다는 건 100% 내가 100%까지는 아닌데 한 80%는 어떻게 배웠을 거냐면 자 오늘은 y는 ax제곱을 배워보자. 아 이거 이해했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y는 ax제곱 더하기 q를 배워보자. 세 번째 시간에는 갑자기 y는 a 괄호 x-p의 제곱을 배워보자. 그리고 나서 이게 최고봉이야 하면서 학교에서 네 타임에 나눠서 설명을 하죠. 얘네들 사이의 연관성을 전혀 설명해주지 않거든. 됐지? 그냥 아예 다 독립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거야. 근데 다 하나야. 친구라고. 됐죠? 여기까지는요. 베프예요, 심지어. 절대 절교도 하지 않는 친구입니다. 거의 가족 같은 사이예요. 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가족 같은 사이니까 그냥 다 똑같은 아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똑같은 아이야로 얘기해 줄 수 있는 근거가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만 얘기할게. 봐봐. 요것만 봅시다. 어차피 얘는 똑같으니까.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인정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에서 도대체 꼭지점이라고 주어져 있는 친구가 누구니? 그러니까 who are you 이렇게 되는 거야. 꼭지점이 who are you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꼭지점이야? 라고 물어보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해 줄 수 있는 1번 포인트는 당연히 꼭지점은 이런 점을 우리가 꼭지점이라고 해요. 그랬을 때 여기 있는 꼭지점은 이렇게만 적어주고 갑시다. 꼭지점은 도대체 누구야? 라고 한다면 꼭지점은 이거예요. 증가함수가 바뀌는 점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떨어졌다 올라가거나 아니면 올라갔다 떨어지는 점이 꼭지점이야. 그 바뀌는 점을 꼭지점이라 그래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렇게만 적어주면 돼. 그래서 여기는 증가감소의 변화점입니다. 그래서 증가감소의 변화점을 잡아서 나는 얘를 꼭지점이라고 하면 그럼 꼭지점이 사실 어디서 생길 수밖에 없냐면 여기서 생길 수밖에 없어요. 됐니? 여기서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 점은 사실은 누가 되는 거냐면 여기 있는 양옆에 똑같은 y값을 갖지 못하는 유일한 i가 꼭지점이 돼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꼭지점이라는 이 친구를 봤을 때 이 점은 사실상 뭐야? 함수값을 한 개만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함수값을 갖게 하는 x도 하나, 그때 나오게 되는 y도 하나가 되는 점을 우리가 꼭지점이라 그래. 나머지들은 여기 있는 얘네 같은 이런 선들을 그려서 y값을 하나로 통일시켜 보게 되면 그 y값에 의해서 만나게 되는 점들은 두 개예요. 즉, 두 개의 x값들을 가지게 돼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두 개의 x값을 가지고 있고 여기 이렇게 잡아줄 때 얘도 두 개의 x값을 가집니다. 이게 이렇게 위로 뒤집어져 있는 그래프여도 똑같나요? 라고 하면은 네, 아예 동일합니다. 이렇게 아예 동일하게 떨어져 있는 관계라고 봐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다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었을 때 여기 있는 요 끝점을 제외하고는 다 양옆에 사이드로 두 개 점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꼭지점은 유일하게 사이드가 없는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때 꼭지점을 이해할 수가 있게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다 생각하셔야 되는 건 그 꼭지점이 바로 누구냐? 그럼 여기 있는 요 그래프에서 봤을 때 이 꼭지점은 실제 이 두 개의 값을 만들어주게 하는 요 값이 하나로 떨어지게 하는 경우. 그러니까 얘가 풀마의 영향을 전혀 안 받게 되는 경우. 그 경우일 때만 생각을 해주기만 하면은 돼요. 됐어요? 그럼 풀마의 영향을 안 받는 게 얼마예요? 숫자. 그래서 얘가 0인 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왜? 제곱이 0이 되면서 아예 사라지면 풀마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뒤에 거 하나밖에 못 나와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꼭지점은 기억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x점만 잘 기억해주게 되면 이 x점이 사실은 여기는 완전 제곱식이 0이 되게 하는 x값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요 완전 제곱식을 잡아줬을 때 그때 여기는 완전 제곱식이 0이 되게 하는 그때의 x의 값을 잡아서 우리는 제 꼭지점의 x좌표라고 얘기를 해. 그게 풀마의 영향을 안 받는 유일한 점이 될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풀마의 영향을 안 받는 유일한 점, 그래서 얘가 유일하게 하나의 값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해줬을 때 그럼 그 하나의 값을 갖는다라는 전제하 그럼 여기가 0이 되는 조건이니까 그래서 뒤에 붙어있는 꼬다리 얘가 그래서 꼭지점의 y좌표가 되는 거예요. 그때 계산 결과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 꼭지점의 y좌표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계산 결과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계산 결과고 그게 저렇게 쓰여지는데 그냥 단순하게 다음 시간에 평행 이동하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지만 여기는 요 꼭지점이 사실은 0 되게 하는 점이었던 0,0을 기준으로 해서 얘가 다 옮겨진 거란 말이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0,0을 기준으로 해서 x, y가 다 옮겨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빼고 여기는 더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한 번 더 얘기할게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 정도만 일단 잡아주면 되고 그 다음은 마지막 그래프에서 하나만 얘기하고 넘어갈 건 여기에 선을 이렇게 그려본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이 선을 기준으로 얘는 똑같이 접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얘가 대칭축이었던 축의방정식이 생긴다. 이게 축의방정식은 사실상 뭐를 얘기해주는 기준이 되냐면 대칭선을 얘기해주는 거고 그게 여기 있는 대칭선은 결국 여기 있는 선을 기준으로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한 번만 더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 선을 기준으로 좌우가 똑같이 떨어져 있는 관계를 얘기해주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얘기는 할게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대칭선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이 차함수가 바로 무슨 도형이라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는 거냐면 그때 이 차함수는 그 자체로 우리는 선지칭 도형임을 우리가 인정을 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그 선을 기준으로 접었을 때 애가 똑같이 포개어져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네들이 똑같이 포개어지기 때문에 간격이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야.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 차함수는 이것만 알면 돼요. 그래서 꼭지점, 축의방정식, 그래프 모양 이 세 가지만 알면 끝입니다. 자세하게 그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다음 시간에 여기서부터 출발하면서 본격적으로 몇 가지 얘기들을 좀 해보겠습니다. 집에 가셔서 내가 오늘 설명한 그래프 모양들만 다시 한번 좀 복습을 좀 해놓으세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앞에 문제 다 푸는 건 기본입니다. 앞에는 다 푸시고 다음 시간에 여기서부터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토요일로 볼게요.